지금 한 행동이 왜 필요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면접장을 가르며 떨어졌고 나는 차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사람의 실수를 외면하면 그건 제 실수이기도 하니까요. 아들의 대답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내 주머니 속 퇴직 공무원증이 묵직하게 울렸다. 장면이 꺼지고 나는 일주일 전으로 되돌아간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다. 퇴직식이 열리는 구청 앞 플라타너스 잎이 바람에 긁히며 잔소리를 했다.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충분히 버텼다고. 나는 넥타이를 반뼘 더 조여매고 현관을 들어섰다. 현관 바닥에 흑백 타일, 수십 년 앉았다 일어난 민원인들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윤태식 과장님, 이쪽입니다. 비서실 막내가 나를 회의실로 이끌었다. 떡과 닭과 간소한 현수막, 부끄럽지 않게 일하셨습니다. 라는 글씨가 어딘지 과했다. 나는 핫팩처럼 미지근한 박수 소리를 맞으며 단상 앞에 섰다. 평생 민원 창구 앞에서 저는 아닙니다보다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를 먼저 말하려 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부드럽게 흔들렸다. 요즘 말로 촌스럽다 할지 몰라도 저는 성실이 제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코끝을 훌쩍였다. 누군가는 시계를 봤다. 괜찮다. 모두의 시간은 각자 귀하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꽃다발이 내 팔에 얹히는 순간 내 팔뚝에 오래된 흉터가 욱신거렸다. 젊은 날 폭우 속 무너진 하수구 뚜껑을 잡다 생긴 상처였다. 그때의 냄새 젖은 흙, 쇠물, 비닐의 비릿함 이 한 번에 올라왔다. 퇴직장을 받아들고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다. 모서리에 선 사람. 나는 한동안 거울 같은 유리를 바라봤다. 끝났구나. 아니, 이제부터다. 짧은 혼잣말이 혀끝에서 부딪혔다. 반말은 언제나 속도를 높였다. 머뭇거림을 잘라냈다. 점심은 소박했다. 직원 식당 콩나물국의 잡내, 김치의 매운산 향,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박자처럼 이어졌다. 과장님, 이제 여행 다니셔야죠. 골프 잡으셔야죠. 나는 웃었다. 아직 집에 구두가 많아서요. 닦을 게 남았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말끝이 내 귀에만 무겁게 떨어졌다. 구두내가 살아온 방식의 은유. 광을 내어 사람 앞에 내놓을 것, 다르면 갈아 끼우대 버리진 않을 것. 집 앞에 이르니 오후 햇살이 현관 키오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문을 열자 구두장 맨 아래 칸에서 검은 옥스퍼드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다. 아들이 대학 면접 보던 날 내가 밤새 닦아두었던 그것. 나는 주방에서 낡은 융청과 약간 굳은 크림통을 꺼냈다. 살짝 눅눅한 가죽 표면에 얇게 원을 그리듯 문지르자 장글킴이 촉감으로 살아났다. 세상은 변했지만 바닥은 여전히 발로만 닦인다. 문장 하나가 마음속에서 굳었다. 바닥에 몸을 낮추어 닦아본 자만 아는 속도와 리듬. 일은 늘 바닥에서 시작한다. 그때 문자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 아버지, 다음 주 대연전자 최종 면접 들어갔어요. 장소는 본사. 시간은 오전 10시.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다. 손끝에 크림 냄새가 배어 있었다. 축하한다. 필요한 거 있니? 괜찮아요. 준비는 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 면접장 분위기 어떤지 감이 안 와요. 문장 끝에 세 점이 오래 머물렀다. 아들은 씩씩하지만 눈치 빠른 아이였다. 직접 보면 알지. 내 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고개를 들었다. 어쩌면 우스운 일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 우스움을 택하기로 했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녁 작은 방 책상 서랍을 열었다. 퇴직 공무원증,
오래된 출입카드줄, 그리고 비옷색의 작업복상에 상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노란 귀마개와 접힌 장갑 한 켤레였다. 장갑을 손에 끼워 보니 손가락 끝이 약간 남았다. 세월이 손을 깎아냈다. 거울 앞에서 작업복을 걸치고 모자를 눌렀었다. 헝겊 모자가 이마의 깊은 주름을 더 깊게 만들었다. 옆 얼굴을 돌려보니 내 어깨가 생각보다 좁아 보였다. 그래, 충분히 보잘것없다. 나는 그 말에 묘하게 안심했다. 보잘것없음은 때로 투명 망토였다. 그 아래서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보인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숨을 죽였다. 거실의 탁상 시계가 초침으로 골목길의 시간을 쓸었다.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검은 구두를 한 번 더 닦았다. 비스듬히 비친 거실 스탠드 불빛이 가죽 위에 얇은 달을 올렸다. 도연아, 불 꺼진 방을 향해 조용히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아들은 이미 잠들었거나 내 목소리를 꿰뚫어 본 듯 조용했다. 내일 나는 거리 노인이다.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을 내가 먼저 보겠다. 새벽 4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차가운 공기가 폐에 닿을 때 미세한 통증이 일었다. 현관 앞에서 오래된 운동화를 신으며 허리를 숙였다. 옆집 문틈에서 라면 스프 냄새가 새어나왔다. 가벼운 천둥 같은 도시의 소리 첫차가 고개를 드는 소리가 창문 밖에서 웅웅거렸다. 나는 지갑에서 현금을 반만 빼고 공무원증은 뒷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혹시를 위한 혹시였다. 오늘 나는 바닥을 닦는다. 눈빛을 본다. 그리고 묻는다. 성실은 아직 유효한가? 첫차 지하철은 파도처럼 비어 있었다. 창밖으로 검푸른 새벽이 옅어졌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은 늘 고요해서 온다. 내린 역에서 10분 남짓 걸어 본사 빌딩 앞에 섰다. 유리 파사드가 동이 트는 하늘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었다. 경비 초소의 히터 바람이 따뜻한 먼지 냄새를 실어날랐다. 어르신, 어디까지 들어오세요? 청소 인력 교대요. 내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고 무뎠다. 경비가 쓱 나를 훑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은 대체로 보이는 것대로 믿는다. 로비는 고요했고 로봇 청소기가 혼자서 선을 긋고 있었다. 나는 세제통과 밀대를 손에 익혔다. 바닥 석재에 물이 얇게 번졌다. 첫 밀림, 두 번째 밀림 힘의 각도가 감각을 기억했다. 내 몸은 아직 바닥의 리듬을 잊지 않았다. 좋다. 이제 너희의 걸음걸이를 보자. 하나 둘,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구둣발 소리, 하이힐이 내는 딱 소리, 종이컵이 자판기에 부딪히는 얄팍한 소리. 나는 시선을 바닥에 두되 눈초리는 사람의 무릎과 손을 훔쳤다. 무릎은 성격을 말한다. 손은 배움을 말하고. 아저씨, 여기 좀 비었어요. 젊은 남자가 커피를 들고 내 쪽을 턱짓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말은 때로 표정을 낡게 만든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여직원이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그녀는 내 밀대가 닿지 못한 모서리를 발로 잡아주었다. 나는 아주 작게 이해하고 답했다. 그 짧은 음절에 내 마음의 길이가 담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회색 코트의 사내가 들어왔다. 걸음이 넓고 시선이 낮지 않았다. 옆에 직원들이 허리를 반뼘 숙였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쪽으로 시선을 흘렸다. 1초도 채 안 되는 그러나 분명한 시선. 나는 청소 밀대를 멈추지 않았다. 시선이 내 손등에 오래된 흉터를 스쳤다가 갔다. 박군. 내 속에서 작은 종소리가 났다. 보았다는 건 계산을 시작했다는 뜻이다. 아침이 더 환해졌을 때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다.
면접 후보자들이 들어온 것이다. 검은 슈트, 익숙한 불안, 휴대전화 화면을 쓸다 말다 하는 손가락들. 그들 사이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찾았다. 넥타이가 아주 조금 비뚤어져 있었다. 그 작은 어긋남이 어린 시절 상처처럼 애틋했다. 고치지 마라. 내 혼자 고쳐라. 그게 내일의 시작이다. 나는 일부러 그 옆을 지나며 물 한 줄을 더 길게 느렸다. 아들의 구두가 살짝 젖었다. 아들의 발목이 움찔했다가 잠시 멈춰 선 후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내 눈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낯선 노인에게 건네는 예의. 내 가슴 어딘가가 가만히 펴졌다. 그때였다.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뛰다시피 들어오며 내 밀대를 건드렸다. 세제가 와르르 쏟아져 유리문 앞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나는 중심을 잃고 반걸음 미끄러졌다. 세상에, 이런 장면은 늘 예고 없이 온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깍지 낀 손으로 외투를 여민 남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인사팀장. 눈앞의 바닥보다 뒤편 시간표를 더 걱정하는 눈빛.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일부러 더 작아졌다. 그 순간 아들이 성큼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혼자 두지 마세요. 인사팀장이 아들을 노려봤다. 지원자분, 지금 줄에서 이탈하시면. 아들이 곧게 섰다. 사람 넘어졌습니다. 먼저 일으켜야죠. 정적? 로비의 빛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밀대를 세우며 작게 숨을 몰아 쉬었다. 됐다. 최소한의 장면은 찍었다. 이제 내 역할은 배경이다. 배경은 말이 없다. 그러나 배경이 없으면 주연은 설 수 없다. 나는 다시 바닥을 밀며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비문처럼 갈라진 주름들. 성실은 아직 유효하다. 다만 더 깊은 눈빛과 함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회장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내 손등을 스쳤다. 이마에 땀이 식으며 내 안에 어떤 오래된 열이 조용히 타올랐다. 나는 밀대를 벽에 세워두고 천천히 허리를 폈다. 삐걱, 척추가 작은 소리를 냈다. 이제 시작이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반말은 늘 정확했다. 그리고 나는 내 뒷주머니 속 공무원증의 모서리를 한 번 더 눌러보았다. 오늘 이 사소한 사물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어느새 복도 끝까지 번지고 있었다. 새벽 4시 50분 첫 버스 안. 버스의 형광등이 깜빡였다.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노인이었다. 유리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다. 얼굴의 절반은 그림자, 절반은 피곤이었다. 손등 위에 새겨진 퇴직 공무원증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사람은 평생 한 길을 걸으면 그 길이 신체의 일부가 된다. 나에게는 그게 일하는 손이었다. 이제 그 손으로 내 아들이 서려는 세상을 직접 만져볼 차례였다. 버스가 멈췄다. 회색 빌딩의 덩어리가 유리창을 가득 채웠다. 나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렀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공무원 시절처럼 정확했다. 회사 뒷문, 청소 인력 출입구. 지하 통로는 약간 눅눅했고 세제 냄새가 피어올랐다. 한 중년 여자가 나를 보며 말했다. 신입이에요? 예, 오늘 처음입니다. 허리 조심해요. 아침 9시가 제일 바빠요. 그녀는 짧게 웃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바닥은 늘 비슷하군.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곳. 로비, 오전 7시 10분. 회사가 깨어나기 전의 공기. 창문 틈으로 들어온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췄다. 나는 대걸레 손잡이를 한 번, 두 번 손으로 쥐어보았다. 나무의 결이 손끝에 닿았다. 매끄럽지만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다. 좋다. 일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바닥에 윤리 3가지. 일하기 전에 나는 스스로에게 3가지 규칙을 세웠다. 첫째, 눈을 낮춘다. 사람을 볼 때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을 깎아내려서도 안 된다. 둘째, 입을 닫는다. 바닥은 말이 많으면 미끄럽다.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셋째, 손을 멈추지 않는다. 일하는 손은 생각을 달랜다. 일을 멈추면 생각이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오전 8시 30분 첫 출근 인파. 여직원 둘이 지나가며 말했다. 요즘은 인턴도 키오스크로 출근 체크한다던데. 사람 손은 이제 값이 없대요. 둘의 웃음소리가 유리벽을 따라 퍼졌다. 나는 그 말을 따라가듯 손을 멈췄다. 값이 없는 손이라. 내 평생의 손이 이제 아무 값도 없단 말인가. 손가락에 굳은 살을 바라봤다. 세월의 다른 흉터가 햇빛 아래 빛났다. 그 순간 묘하게도 부끄럽지 않았다. 이 손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으니까. 아들의 입사 대기실 앞 복도. 문틈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자 윤도현 씨, 곧 면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심장이 2번 뛰었다. 그 이름, 내 피의 이름. 나는 잠시 밀대를 내려놓았다. 그때 인사팀장이 내 앞을 지나가며 말했다. 청소는 9시 이후로 미뤄요. 지금은 손님 오는 시간이에요. 예. 그리고 바닥에 물기 남기지 말아요. 회장님은 그런 거 싫어하셔. 그의 말투는 마치 물기가 죄라도 되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빚만 남기겠습니다. 인사팀장은 잠시 나를 쳐다봤다가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세상은 달라졌다. 그러나 빚과 물은 늘 한 짝이다. 나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는 일을 평생 해왔다. 오전 9시 면접장 앞 로비. 대리석 바닥에 아침빛이 물결처럼 흘렀다. 나는 빗자루를 움직이며 그 빛을 따라갔다. 문득 누군가의 그림자가 내 손 위에 드리웠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회장 최명호였다. 그의 구두 끝이 내 밀대에 닿았다. 미안합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구두는 밟아야 닳지요. 그는 내 손을 한 번 더 보았다. 예전에 나도 그런 손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남았다. 회장도 결국 일꾼이었다는 뜻이군. 사람은 모두 일의 껍질을 쓰고 살아가는 건가.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로비를 닦았다. 내 손끝이 비누 거품을 따라가며 작은 원을 그렸다. 거품 속에 내 얼굴이 뒤집혀 비쳤다. 기이하게도 그 얼굴이 평온했다. 오전 10시 아들의 면접 시간. 면접이 시작되자 나는 일부러 로비 끝 창문가로 이동했다. 그곳은 면접장 내부가 살짝 비치는 각도였다. 유리병 너머로 정장을 입은 젊은이들의 어깨가 보였다. 그중 하나 윤도현. 내 아들이 앉아 있었다. 눈빛은 결연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밀대를 멈췄다. 저 손끝의 떨림을 나는 안다. 첫 임용시험 때 나도 그랬다. 겁이 아니라 책임 때문이다.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발소리, 무언가 큰 인물이 들어오는 기척. 인사팀 직원들이 허리를 숙였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먼지를 닦는 척하며 귀로 듣고 있었다. 회장님, 면접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내가 직접 보죠. 그 이름 회장 최명호. 아까 그 구두의 주인. 나는 손가락을 잠시 멈췄다. 인연이란 게 이런 건가. 스스로에게 작게 웃었다. 로비 한켠 청소용 구실 앞. 작업복 주머니 안에서 퇴직 공무원증이 살짝 튀어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눌러 넣었다. 그 사소한 움직임이 이후 모든 일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사람이 인생의 바닥을 닦을 땐 때로 그 바닥이 거울이 된다. 나는 지금 내 삶의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예전에 나도 그런 손이었는데 회장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았다.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묘한 울림을 남겼다. 누군가 나의 손을 알아본다는 것, 그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증언이었다. 오전 10시 5분 대연전자 면접실. 유리문 너머로 회장이 직접 들어섰다. 면접관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회장님, 직접 참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마치 오래된 나무 밑동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로비 끝 청소용 구실 앞에서 몰래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회장의 구두가 대리석 위를 천천히 걸어갈 때 그 발끝마다 나의 삶이 다시 쓰이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평생 서류를 쫓았다. 그 속엔 숫자와 법조항만 있었지 사람 냄새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저 구두는 사람의 냄새가 난다. 저 사람 단순한 회장이 아니다. 로비 한켠 노인복 차림의 나. 인사팀장이 다가왔다. 어르신, 저기 잠시만요. 방금 회장님 들어오셨는데. 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움직이지 마시고 저쪽 구석에 계세요. 눈에 띄면 안 돼요. 그렇죠. 빛은 늘 바닥 밑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는 못 알아듣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는 밀대를 벽에 세워두고 먼지 쌓인 창문 쪽으로 걸었다. 저 사람들은 빛을 위에서 쏘지만 나는 아래에서 본다. 위에서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고 아래서 비추면 얼굴이 생긴다. 창문 틈으로 본 면접실. 회장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윤도현 씨,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성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들은 순간 머뭇했다. 손끝을 꼼지락거렸다. 그 손동작 하나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도연아, 천천히. 내 말로 해라. 성장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사람의 시간을 쌓는다. 흥미로운 말이군요. 내 시점. 나는 그 순간 내 손등이 떨렸다. 구두 닦는 헝겊을 꼭 쥐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임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이토록 가슴을 저리게 만들 줄은 몰랐다. 면접실 내부. 회장은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다. 그의 눈이 잠시 로비의 그림자 속 나를 스쳤다. 내 눈빛이 잠깐 그와 마주쳤다. 그는 살짝 눈썹을 찡그렸다. 봤다. 면접 종료 후 로비. 지원자들이 하나둘 나왔다. 아들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지나갔다. 나는 의도적으로 몸을 돌려 그를 피했다. 그의 구두가 내 앞을 스쳐갔다. 잠시 정적. 그때 아주 미세하게 그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 밀대를 다시 밀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가 짧게 인사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 짧은 문장이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뛴 듯 했다. 말이라는 건 꼭 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다. 그 아이는 오늘 나에게 아버지라고 말했다. 회장실 오후 1시 40분. 회장이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비서가 물었다.
오늘 면접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흥미로운 젊은이가 있더군. 윤도현 씨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젊은이는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중심이 있었어. 합격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보다 오늘 본 청소노인 말이 자꾸 생각나. 예전에 나도 그랬지.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밤새 바닥 닦으며 출근 시간 기다렸어. 그런데 그 노인은, 그 눈빛이 꼭 나를 보는 것 같았어. 회사 지하 휴게실, 오후 2시. 나는 혼자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다. 식판 위에 콩자반과 멸치볶음. 그 단짠한 냄새가 어린 시절 도시락 냄새와 겹쳤다. 그때 같은 청소반 여직원이 말했다. 할아버지, 손이 곱네요. 뭐 하시던 분이에요? 글쎄요, 사람 상대하던 일 했습니다. 아, 서비스직이셨구나. 그런 셈이죠. 다만 사람을 모시진 않았습니다. 사람을 섬겼을 뿐이죠. 그녀는 그 말의 뜻을 모른 채 미소를 지었다. 모신다는 건 위아래가 있다. 섬긴다는 건 마음의 높낮이를 지운다는 뜻이다. 나는 평생 그렇게 일했다. 오후 5시 10분, 퇴근 직전. 로비 한쪽에서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시선으로 손짓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손이 좀 굳네요. 허리 괜찮습니까? 예, 아직은 괜찮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사람을 오래 본 눈이시군요. 예. 청소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은 바닥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회장님도 바닥을 닦아본 사람이군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내 아들은 통과할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이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조차 바닥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8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구두 위를 스쳤다. 나는 조용히 가죽을 닦았다. 거울처럼 반짝인 그 표면 속에 오늘 하루의 얼굴이 비쳤다. 성실은 아직 유효하다. 회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청소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은 바닥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했다. 나는 구두를 닦으며 속삭였다. 그 말 나한테 한 거지요. 하지만 그날 밤 작은 방 구석에서 운명의 실이 조용히 뒤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8시 10분 회사 지하 청소복장실. 나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걸치고 있었다. 주머니에 넣어둔 공무원증이 조금 튀어나와 있었다. 그게 문제였다. 할아버지, 주머니에 뭐 떨어졌어요. 청소반 여직원이 내 옆으로 다가와 그것을 주워들었다. 이게 뭐예요? 카드네.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아, 그건 그냥 옛날 거예요.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거 구청 공무원증이에요? 예전에요. 이제는 그냥 추억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호기심이 의도치 않게 인사팀의 귀로 흘러들어갔다. 오전 9시 50분 로비. 인사팀장 박정우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정장 재킷 자락이 허공을 가르며 나를 향했다. 아저씨,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예. 지하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증을 갖고 다니신다던데?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아, 그거요. 그냥 옛날 추억입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습니다. 퇴직? 그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그럼 지금은 무직이셨던 겁니까? 그렇죠. 청소 일을 잠깐 해보는 겁니다. 그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다.
왜 하필 여기서요? 아들 회사라서요. 순간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이었다. 그는 미세하게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 말 무슨 뜻이죠? 나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비유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곳이라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요. 박정우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 카드 잠시 맡겠습니다. 예. 회사 보안상 외부인 신분증은 반입 불가거든요. 그는 내 손에서 공무원증을 빼앗듯 가져갔다. 그때 내 손끝이 잠시 떨렸다. 이 사소한 흔적이 모든 것을 뒤흔들 줄은 그때는 몰랐다.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데에는 거대한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한 장의 카드면 충분하다. 오후 2시 회장실. 문이 노크 소리에 열렸다. 회장님, 잠시 괜찮으십니까? 박정우 인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어제 로비에서 일하던 청소 인력 중 한 명이 신분이 조금 특이합니다. 특이하다니? 어제 청소하다가 떨어뜨린 신분증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공무원증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서울시청 사회행정과 윤태식. 회장은 손가락으로 이름 위를 천천히 문질렀다. 윤태식? 그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공기 중의 온도가 약간 내려갔다. 이분, 어제 내가 로비에서 본 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지하 휴게실에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조용히 불러오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오후 2시 30분 회장실 내부. 문이 닫히고 회장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조금 무례했습니다. 무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궁금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 왜 그런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아들은? 그저 잘 자라주길 바랐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회장은 손가락으로 공무원증을 툭 쳤다. 이건 나에게는 단순한 카드가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나에게 묘한 울림을 주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짧았다. 하지만 회사 규정상 더 이상 근무는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어제 그 젊은이 윤도현 씨,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냥 닮았다고들 하더군요.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까지만 일하시죠. 오늘까지만. 그 말은 곧 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어쩌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로비 해질녘. 햇빛이 유리벽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았다. 그 위에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때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다가왔다. 회장이었다. 윤 선생.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예.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필요합니다. 그는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손끝에 굳은 살이 서로 닿았다. 그 젊은이는 당신의 아들이죠?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장은 그대로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사라질 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군요. 회장은 조용히 책상 위 공무원증을 내려놓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 금색 글씨가 반짝였다.
서울시청 윤태식. 이 사람 왜 나를 이렇게 흔들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손끝으로 카드 모서리를 눌렀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 회장님, 내일 면접 최종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예. 하루 더 미룹시다. 하지만 일정이. 그 노인과 그 젊은이. 뭔가 내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깜빡였다. 내일 진짜 면접을 보죠.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 나는 이미 내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더 꼼꼼히 바닥을 닦았다. 밀대가 지나갈 때마다 유리창에 햇빛이 부서졌다. 사람은 떠날 때 비로소 손끝의 일에 마음을 담게 된다. 그때 인사팀장이 다가왔다.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지금요? 예. 면접장으로 함께 오시랍니다. 면접장. 그 단어가 공기 중에서 묘하게 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장 내부. 회장, 인사팀장, 3명의 면접관, 그리고 내 아들 윤도현. 그의 눈이 나를 보았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눈을 돌렸다. 오늘은 특별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회장이 말했다. 이분이 오늘의 면접관입니다. 그는 내 쪽을 바라봤다. 순간 인사팀장이 당황했다. 회장님, 이분은 청소직. 그게 문제입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울렸다. 사람을 판단하는데 직급이 왜 필요합니까? 면접장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회장 옆으로 걸어갔다. 아들은 나를 바라봤다. 눈빛 속에 수천 마디 말이 있었지만 나는 오직 한마디만 했다. 편하게 하세요.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이었다. 그 아이는 지금 세상 앞에 서 있었다. 면접 시작. 회장이 질문했다. 윤도현 씨, 어제와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간을 쌓는 일입니다. 좋아요. 그럼 묻죠.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실수를 해서 회사가 손해를 본다면 당신은 그를 감쌀 겁니까? 아니면 보고할 겁니까? 공기가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목이 천천히 움직였다. 보고하겠습니다. 정적? 회장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네. 하지만 그 후에 저는 아버지를 찾아갈 겁니다. 왜요? 잘못을 알리면 그 다음은 아들이 해야 할 몫이니까요. 내 심장이 크게 2번 뛰었다. 손끝이 떨렸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되 정의를 잃지 마라.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내 아들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오름을 보고 있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과 아들 사이를 오갔다. 윤도현 씨, 네, 좋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사팀장이 다가왔다. 회장님 결과는 조용히 처리하세요. 2 사람 모두 내가 오늘 본 가장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면접이 끝난 뒤 복도. 아들은 문을 나서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내 쪽을 돌아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밀대를 다시 손에 쥐었다. 먼지 남았네요. 예. 그 자리에 먼지 하나 남았어요. 그건 제가 치웁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청소부였다. 회장실 같은 날 저녁.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이 회사는
결국 저 노인 같은 사람들 덕분에 서 있는 거야. 비서가 묻는다. 청소노인 말씀입니까? 아니, 아버지 말씀이지. 로비 구석, 바닥 위에 남은 물기 자국 하나. 햇빛이 스며들며 그 위에 작은 무지개가 생긴다. 그 빛이 내 손등을 감쌌다. 나는 미소 지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의 품격은 바닥에서 시작된다.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오전 4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지붕 위를 두드릴 때마다 내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종이 울렸다. 퇴직한 사람의 하루는 늘 조용하다. 조용하다는 건 세상이 나를 잊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늦은 습관처럼 구두를 닦았다. 오늘은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그것도 나 스스로 정한 마지막 날이었다. 테이블 위엔 전날 받은 봉투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대연전자 계약 종료 통보서. 깔끔한 활자체가 나를 조용히 밀어냈다. 집 부엌, 오전 6시 10분. 아내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 앞에서 밥을 먹었다. 식탁 위엔 된장국과 김 한 장뿐이었다.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이젠 진짜로 쉬어도 되겠지? 그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미소가 여전히 부엌을 채우고 있었다. 회사 로비, 오전 8시 30분. 비에 젖은 바닥 위를 밀대로 닦았다. 대리석 위에 고요하게 퍼지는 물결. 그 물 위로 형광등 불빛이 퍼졌다. 인사팀장이 다가왔다. 오늘까지만 근무하신다죠? 예. 정리 끝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지금요? 예. 직접 인사하신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남은 물기를 천으로 닦고 천천히 걸었다. 회장실. 회장은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서요. 예. 이틀 동안 당신 덕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 요즘은 보기 힘듭니다. 그가 뒤를 돌아섰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아버지는 자식의 뒤에 서는 사람입니다. 넘어질까봐 손을 뻗대 잡지는 않는 사람.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당신 아드님 관련 서류입니다. 그 친구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순간 가슴속이 뜨겁게 차올랐다. 나는 봉투를 꼭 쥐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고마운 건 제가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저도 당신처럼 아버지를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짙은 회한이 섞여 있었다. 회사 앞 버스 정류장, 오후 1시 20분. 비가 잦아들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다. 나는 우산을 접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빗방울이 구두 위에 떨어졌다가 그대로 굳었다. 그 자국이 묘하게 아름다웠다. 버스가 도착했다. 발을 한쪽 올리던 순간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 아버지. 뒤돌아봤다. 윤도현이었다. 그의 손엔 회사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분명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 저 됐어요.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내 세상이구나.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세상이에요. 순간 버스 문이 열렸다. 운전기사가 말했다. 어르신 타시죠. 나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아? 예.
사람을 잃지 않으면 세상은 언제든 다시 빛난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문 밖에서 아들이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 손짓이 점점 멀어졌다. 버스 안 오후 1시 40분.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논, 길, 사람들, 그리고 햇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왔다. 손에는 아직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일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야 안다. 일은 생계가 아니라 존재의 증거라는 걸. 버스는 한참을 달렸다. 그 후 조용히 멈췄다. 기사는 뒤를 돌아봤다. 어르신? 내리셔야죠. 대답이 없었다. 햇살이 유리창 사이로 들어와 윤태식의 얼굴 위를 부드럽게 덮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구두 닦기 헝겊이 쥐어져 있었다. 비가 내렸다. 영정사진 앞 향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윤도현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늘 그랬듯 잔잔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토록 단단했던 사람인데 떠나는 날도 그렇게 미소를 지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난 뒤 집은 고요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아버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탁자 위엔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올려져 있었다. 유리처럼 반짝이는 표면. 그 옆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도연에게. 손끝이 떨렸다. 그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편지의 내용. 도연아. 아버지는 사람의 품격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세상으로 들어갔다. 그 세상은 빠르고 효율적이고 차갑더라. 하지만 거기에도 따뜻한 숨이 남아있더구나. 그 숨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버지는 확인했다. 그의 손에서 편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글씨 하나하나가 눈물에 번져갔다. 세상은 정의를 시험할 때 항상 가족을 걸고 묻는다. 너는 옳음을 택했구나. 그게 바로 내가 지켜온 윤태식의 길이다.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떨어져 봉투를 적셨다. 아버지의 책상. 책상 위엔 구청 마크가 찍힌 오래된 서류철, 그리고 이름표 하나. 윤태식 사회행정과. 그 밑에는 손으로 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일하라.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 썼다.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그날 알았다. 아버지는 평생 세상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셨다는 걸. 아버지의 방구석. 서랍을 열자 그 안엔 두 번째 봉투가 있었다. 마지막 면접이라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A사 용지 한 장과 녹음기 하나. 녹음기를 켜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면접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면접관은 세상, 그리고 지원자는 나, 윤태식.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이제 늙었고 손끝의 일도 버겁지만 아직 내 안엔 사람이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짧은 침묵 후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왔다. 합격입니다. 윤태식 씨. 당신은 끝까지 사람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녹음기의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방 안엔 아버지의 목소리 잔향만 남았다. 다음 날 새벽 회사 앞 로비. 윤도연은 정장 차림으로 회사에 들어섰다. 밤새 청소가 끝난 로비는 반짝였다. 바닥엔 아직도 아버지가 쓰던 밀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손끝으로 그 자국을 따라갔다. 아버지, 이건 당신의 사인 같아요. 회장실.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왔군요, 윤대리. 예, 회장님. 당신 아버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일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죠?
제가 이 회사의 바닥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바닥? 누군가는 그 자리를 닦아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설 수 있으니까요.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아요. 윤태식 씨의 아들은 역시 다르군요.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했다. 회장님은 매일 출근길에 나를 보면 좋은 손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회사 옥상, 해질녘. 도연은 손바닥 위에 구두 닦기 헝겊을 올려두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 천 조각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붉은 노을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닦겠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닥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는 봄날 아침. 서울의 오래된 골목 한켠 하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사랑의 품격 마이너스 윤태식 기념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유리 진열장 안에서 빛나고 있었다. 가죽은 닳았지만 윤기가 있었다. 그 구두는 삶을 닦아낸 증거처럼 조용히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구두를 닦을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느낀다. 그 손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했다. 구두 닦는 봉사소. 윤도현은 회사를 그만두고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일하는 작은 봉사소를 열었다. 누구든 오면 낡은 신발을 무료로 닦아주는 공간이었다. 그는 한 노신사의 구두를 닦으며 말했다. 이 구두 오래되셨네요. 그렇죠. 아내가 사준 겁니다. 이제는 구두보다 그 시절이 그립네요. 그 시절은 닳지 않습니다. 이렇게 닦으면 다시 빛납니다. 노신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후 봉사소 한켠. 벽에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일하라는 문장이 걸려 있었다. 그 밑에는 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도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 사람은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품격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네요. 회장의 방문. 문이 열리며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다. 대연전자 회장, 최명호였다.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이런 곳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젠 그냥 도연 씨라고 부르죠. 그는 진열장 속 구두를 바라봤다. 그 구두 여전하네요.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니까요.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라져서 이제는 구두를 닦을 시간도 잃었거든요. 그 말에 도연이 미소 지었다. 그럼 회장님, 오늘은 잠깐 멈춰 보시겠습니까? 예. 여기 앉으시죠.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머뭇하다가 의자에 앉았다. 도연은 천을 들어 올려 그의 구두를 조심스레 닦았다. 아버지께 배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닦는 마음으로 구두를 닦으라. 회장의 구두 위로 햇빛이 반사되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윤태식 선생님이 옳았네요. 품격은 직급이 아니라 손끝에서 나온다는 걸. 저녁 봉사소 앞 골목. 해가 지고 있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아 하루의 마지막 구두를 닦았다. 아버지의 구두였다. 가죽에 갈라진 틈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천을 접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의 바닥은 결코 낮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천이 살짝 들렸다. 햇살이 구두 위로 번져 마치 금빛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바닥을 닦는 일이 부끄럽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늘 그 자리라는 걸 알았으니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